펄펄 뛰면서 이렇게 무서운 여자가 다 있느냐. 네가 무서워서 못 살겠으니까 헤어지자. 이러면서 자기 헤어지는 걸 정당화하더라는 거죠. 오늘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딱한 이혼 소송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다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하고 분노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혼본색의 조변입니다. 이혼 소송 다 슬프고 힘들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임신 상태나 출산 직후에 이혼 소송 하는 게 제일 슬픈 것 같아요. 여자가 임신하고 있을 때 그리고 아이 난 직후에 남편의 보살핌을 받아야죠. 그때가 제일 도움이 필요한 때 아닌가요? 저도 살아보니 그렇던데요. 자기를 도와줘야 될 남편을 상대로 해서 이혼 소송을 한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제가 미혼모를 지원하는 단체에 약간 일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몇 달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딱 하는 사정이 있으니까 상담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분한테. 이제 편의상 그분 이름을 그냥 미경 씨라고 할게요. 미경 씨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임신을 한 거예요. 둘이 같이 살다가 동거한 지는 한 1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임신을 알아서 낳을까 말까 상의를 했더니 남편이 좋다고 낳자고 했대요. 그래서 양가에 다 알리고 시부모님한테 가서 인사도 드리고 뭐 시댁 행사에도 가고 그래서 임신 상태에서 이제 같이 살면서 그러면 결혼식을 2월쯤에 하자라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게 된 거죠. 출산이 이제 5월 초였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 돌잔치랑 같이 하자 뭐 이렇게 됐었나 봐요. 그래서 뭐 두 분이 별 문제 없이 잘 살았대요. 그런데 3월 초부터 남편이 이상했다는 거예요. 회사를 옮긴 다음부터 매일같이 늦게 들어오더니 들어올 때마다 이게 와이셔츠에 립스틱하고 여자 화장품을 묻혀갖고 온다는 거죠. 이거 뭐냐 이렇게 따지니까는 거래처하고 술집을 가서 뭐 그렇게 됐다 어버버버버 하니까 설마 조금 있으면 애 나오는데 바람을 피우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넘어가 줬대요. 그런데 그게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몇 주가 지나도록.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걱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친구한테 했더니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죠. 너 바보다. 빨리 너희 남편 체크해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차량에 블랙박스를 봤더니 이 블랙박스에 다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제 같은 직장의 동료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온갖 영상에 다 나온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아이 낳으면 헤어지고 둘이 결혼하자 이런 말도 하고 미경 씨도 막 비웃고 미경 씨 친정 식구들도 비웃고 무시하고 정말 너무 분노가 치밀어서 이분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다는 거죠. 근데 미경 씨가 정말 대단한 게요.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한테 티를 안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티를 안 냈어요? 그랬더니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돌아갈 친정이 없어요. 부모님이 계시긴 한데 너무 사정이 어렵고 지금 이 남편과 헤어지면 아이를 안고 돌아가서 같이 키워줄 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영 씨로서는 정말 절박했던 거예요. 어떻게든지 여기서 버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자기가 헤어지게 되면 자기가 사실혼 관계인데 그래도 위자료 청구가 되느냐. 그리고 사실은 자기 그 여자 너무 괘씸하다는 거죠. 그 여자가 같은 회사 직원이니까 자기 임신했다고 다 안 돼요. 어떻게 같은 여자로서 그럴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 여자한테 또 꼭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은데 내가 사실혼 관계인데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저보고 이제 그럼 소송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의논을 해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소송하라고 했을까요? 말라고 했을까요? 저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소송해가지고 위자료 얼마 받겠어요? 우리나라 위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혼 위자료가. 한 20년 고생하고 살아도 많아야 한 5천만 원 나오고 남편 바람나서 이혼해도 많아야 3천만 원 나오는데 미경 씨 돈 한 푼도 없거든요. 돌아갈 친정도 없고 3천만 원 받아가지고 애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미경 씨한테 그랬어요. 소송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변호사가 소송 안 중요하다니까 웃긴다, 그죠? 근데 소송은 중요한 게 아니고 절대 남편한테 티내지 말고 가능한 가만히 꾹꾹 참고 남편의 마음을 돌려봐라. 혹시 아냐 아이가 나오면 애 보면 철날지 아냐. 애가 불쌍해서라도. 제가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미경 씨 얘기가 변호사님 참 특이하대요.
다른 변호사들하고 또 얘기를 해봤는데 다 뭐 위자료 청구하시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절대 위자료 청구하지 말고 티내지 말고 거기서 버텨라 나오지 마라 위자료 청구해봤자 받는 거 없다 그거 갖고 애 못 키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 친구도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러고 나서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심 남편이 철 들었나 보다 아이를 보고 생각이 달라졌나 보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이 낳고 한 3주쯤 돼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이제 미경 씨가 자기의 불륜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펄펄 뛰면서 이렇게 무서운 여자가 다 있느냐. 나는 너무 무서워서 나랑 못 살겠다 이러던 거예요. 네가 무서워서 못 살겠으니까 헤어지자 이러면서 자기 헤어지는 걸 정당화하더라는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그러면 나도 위자료 청구할 거다 그랬더니 위자료 청구 안 하면 아이는 자기가 키워주고 양육비는 안 받겠다.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미경 씨가 고민이 너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이 좀 그래도 재산이 있는 집이라서 너무 어려운 내가 키우는 것보다 그래도 시댁에서 키워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래도 결국 아이를 포기하지 못하겠다. 나는 아이 키울 거고 양육비 주고 위자료 주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짐을 싸주면서 나가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미경 씨가 아이 낳은 지 한 2달 만에 지금 사회단체 하는 시설에 가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친정에 갈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도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남편과 그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깝깝합니다. 양육비도 남편이 그렇게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많아도 100만 원이 안 될 텐데 그거 받아서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되나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또 가정법원에서 너무 사정이 딱하면요 판사님들이 좀 보통의 기준보다 많이 올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이 사건의 경우에 남편이 너무 괘씸하기 때문에 좀 위자료 듬뿍 해서 엄마하고 얘기하고 살 월세방 보증금이라도 좀 마련이 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이 나면요 그때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